2,000명대 신규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와 단풍철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말 한글날 연휴와 단풍철 이동량 증가로 확산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연휴가 한 번 있었죠. 지난 개천절 연휴 때인데요. 개천절 연휴 당시에도 연휴 마지막 날 추석 연휴 하루 평균 통행량이 육박하는 수치 정도의 이동량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국에 이동량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감염 확산 우려는 분명히 높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개천절 연휴 인구 이동으로 어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그런 감염 확산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네.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어찌됐든 인구 이동량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연휴 상황을 좀 지켜보면 아무래도 이번 한글날 연휴로 인한 인구 이동 여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동은 반드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풍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찌됐든 인구 이동량이 있게 되면 감염 확산 우려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단풍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보다는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0월 18일부터는 방역조치 조정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 부분이 오히려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그러니까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70세 미만이라고 하면 60대, 50대, 60대가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무증상 경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60대 이상, 60대인 경우에는 위중증 전환율이 보통 10%를 넘는 그런 높은 비율을 보였었거든요. 백신 예. 접종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일상으로 회복이 전환될 경우에는 주로 감염자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60대인 경우에는 예전에 보였던 위중증률, 그러니까 10%가 넘는 위중증률을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분명히 위중증으로 전환이 될 건데 물론 초창기에 감염 초기에는 무증상 경증을 보이더라도 이게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연령대를 크게 확대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물론 이렇게 그 재택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은 너무 한 번에 큰 폭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안전조치, 하나의 안전장치로는 60대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1차 접종 뒤에 예정일이 됐는데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2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2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1차 접종 후에 비교적 중증의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네. 물론 이 이상 반응 자체가 인과성 여부와는 별개고요. 어찌됐든 그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본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 시 보다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반드시 마무리할 걸 권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상 반응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니고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방역당국에서는 이상 반응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표적인 방안은 2차 접종 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1차 접종 시에 혹시 모더나 접종을 접종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상 반응 때문에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용량이 낮은 화이자를 2차 접종으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허용되는 교차 접종 루트는 아닙니다만 만일 1차 접종을 화이자든 모더나든 mRNA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셨고 이상 반응이 비교적 심했다라고 하면 2차 접종을 오히려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시도하는 방안도 나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접종하고 있는 이런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을 실제로 도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접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화이자 백신은 접종 완료 2달 정도가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스라엘 연구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종을 완료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접종을 해도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연구 결과가 더 나와야지만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연구 결과가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주로 급격하게 항체 수준이 감소하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 부스터샷의 대상자 반드시 고연령층과 면역 저하자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만약에 유사한 데이터들이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젊은 층에서도 항체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화이자 백신이나 아니 기존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돌파 감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백신들을 접종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부스터샷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전제는 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좀 축적이 돼야지만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항체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이나 중증의 예방 효과는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서 핀란드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더나 접종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북유럽 국가 일부 국가에서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확연하게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에 심근염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접종 후에 탈모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맞다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도 이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탈모 현상을 호소했던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는 완료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 백신과 탈모의 인과관계는 인정받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탈모라고 하는 게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도 있고 여성형 탈모도 있고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이렇게 다양하고 있는데 이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도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탈모의 원인 중에 특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모발을 이물질로 이식하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란 얘기는 면역 체계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빈도는 낮으나 자가 면역 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길랑발해 증후군도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의학적으로는 백신과 탈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백신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인과 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